안녕하세요. 모빈치 모바일센터 원장 한미루 부상현입니다. 네, 저번 26화에서 부상현 원장님께서 출연해서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잘생긴 분이 오셨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상현 원장님,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그날 떨려서 내용을 제대로 전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댓글을 봤는데 박태준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요, 모발 이식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바로 모발 이식의 부작용, 그 중에서도 저희 모빈치에서 하고 있는 비절개 모발 이식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방식이 약간씩은 다르고 사용하는 약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어떤 양상이나 빈도 같은 것들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모발 이식의 부작용, 사실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모발 이식의 극단적인 부작용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극단적인 부작용 사례가 아닌, 빈도는 비록 적지만 그래도 간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절개 모발 이식의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실 비절개 수술에서 부작용이랄 게 별로 없고 조금이라도 걱정하실 만한 것들은 굉장히 좀 드문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부작용과 위험성이 아예 0인 수술은 어디에도 없겠죠. 그렇지만 비절개 모발이식만큼은 다른 그 어떤 수술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부작용 면에서는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래도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빈치TV에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모발 이식의 부작용,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통증과 붓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받았으니까 완벽하게 통증이 없을 수는 없겠죠. 수술 과정에서는 마취할 때만 따끔하고 마취된 이후에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지만 집에 가셔서 마취가 풀리면 좀 뻐근한 느낌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모발이식 수술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수술하시기 전에 약간의 따끔하신 마취가 끝나고 나면 4-5시간 정도는 아무 느낌도 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비절개 수술로 만들어지는 상처는 직경 1mm, 깊이 4-5mm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마취가 깨기 전에 이 정도 상처의 통증은 거의 사라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술 당일에 밤에 주무실 때 통증을 느끼시기보다는 오히려 수술 부위인 뒤통수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생소한 감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셔서요, 샴푸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상처 부위에 물이 닿기 때문에 조금 쓰라린 감각 정도는 느끼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술 후 2-3일 정도는요, 진통 소염제를 처방해 드리는데요. 보통 이 정도만 드셔도 큰 불편함 없이 통증을 느끼시지 못하게 됩니다. 더구나 2-3일이 지나고 나시면 그 작은 상처들은 거의 다 아물어 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진통제 처방도 딱 3일 정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집에 가서 특별히 통증이 심했다든지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그런데 원장님, 정말 드물게 가끔 좀 신경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던데요. 네, 저희 병원 기준으로 한 100명에 한두 분 정도 신경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보통 수술 후 일주일쯤 후에 갑자기 채취 부위였던 이 후두부 쪽에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저희 수술이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미세한 말초 신경들은 수술 과정 중에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뒤늦게 찌릿함과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물론 며칠 지나시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시고요.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신경통에 걸맞는 진통제 처방이 필요하므로 병원 측에 연락을 주셔야 하고요. 네, 드물지만 채취량이 좀 많으셨던 분들 위주로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수술 후 붓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술 후 붓기는 개인마다 피부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으시고 수술 받으신 양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시간 등에도 좌우되기 때문에 병원마다도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절개 수술의 경우 바늘 같은 상처만으로 모든 수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다음날 어떤 붓기를 인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술 과정에서 피부에 큐메센트 용액이라는 것을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취 약물과 붓기를 방지하는 약물 등을 혼합한 용액입니다. 이를 주입하는 이유는 마취와 붓기 방지뿐만 아니라 상처를 내기 전에 이 피부 및 진피층을 일시적으로 부풀려서 그 밑에 있는 혈관과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수술 중 용액이 주입되는데 이로 인해서 수술 직후에는 좀 붓기처럼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만 지나면 자는 동안에 이 용액들은 다 흡수되거나 상처 부위 등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음 날만 돼도 얼굴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수술 끝날 때 얼굴이 좀 부은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꼭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드물지만 붓기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두세 달에 한 명 정도 저희가 뵙는 것 같아요. 보통은 2,000모낭 이상의 좀 대량 이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우선 좀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아이스팩을 대주시거나 병원 측에 연락을 주시면 붓기를 줄여주는 약을 조금 더 처방드리게 됩니다. 이 역시도 한 2, 3일 정도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그 2, 3일 동안은 눈 주위가 약간 부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진료를 볼 때 가장 많이 듣는 불편함은 수술 후에 며칠이 지나시도록 아직까지 마취가 안 풀려요. 아니면 머리 위쪽에 느낌이 나지 않아서 좀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취는 하루 안에 풀립니다. 마취를 저희가 딱 최소한 필요한 양만 가볍게 하는 편이라서 사실 몇 시간 안에도 금방 다 풀리기 때문에 마취가 그렇게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남아있을 수는 없죠. 네, 보통 한 달 이내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여기, 즉 정수리 쪽 느낌이 좀 내 살 같지가 않다. 왜 수술 부위도 아닌데 정수리 감각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비절개 모발식을 할 때 상처 하나하나의 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미세합니다. 또 이러한 상처를 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만한 큰 혈관이나 신경이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한 수술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모세혈관과 말초신경들이 약간의 손상을 입고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미세한 상처들이 머리를 삥 둘러서 생기다 보니까 정수리 쪽의 감각신경의 전달 신호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 차단돼 버리는 거죠. 이런 증상의 경우에 신경이 회복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이내에 거의 감각이 돌아오시게 되고요. 일부 감각 저하는 좀 몇 달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아주 민감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이상해요 하시는 정도지 뭐 특별히 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십니다. 네, 자세히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낭염도 상당히 자주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모낭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발 이식 후에 생기는 모낭염은 대부분 이식한 모낭이 새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그냥 작은 뾰루지처럼 올라오시는 거라서 그냥 두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 회복되고요. 수술 후에 관리받으러 오셨을 때 저희가 좀 간단하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은요, 감염이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두피는요, 우리 몸 인체에서 혈류가 가장 좋은 부위고요. 또 비절개 수술의 모든 상처는 너무나 작고 또 얕으며 이 상처가 났을 때 피는 바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균이 감염이 될 여지를 잘 주지 않는 부위죠.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소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본원에서는요, 플라즈마 소독기라고 하는 고가의 소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잠깐 샜는데요. 모빈치에서 수술 후 생기는 모낭염은 수술 몇 주 혹은 몇 개월 후에 생기는 모낭염입니다. 수술 시 감염에 의한 모낭염이 아니라 이식한 모낭이 자리를 잡으면서 생겨나는 경우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피지샘의 생착으로 인해 생기는 모낭염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모낭염이 생겼던 부위도 정말 심하지 않는 한은 일반적으로 모발이 잘 자라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낭염이 생기셨을 때는요, 그냥 샴푸하실 때 터뜨려 주셔버리고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박트로반이나 푸시딘 등의 항생제 연고를 살짝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물론 정말 크고 농포가 심하시다면 병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어떻게 보면 수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셨고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수술 후에 머리가 빠진다. 즉, 동반 탈락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많이들 우려하시므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까요? 이 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서 얼마나 흔하고 심하게 일어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술 후에 머리가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식한 머리가 빠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식한 머리 주변에 있던 멀쩡한 머리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식한 머리가 빠지는 건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꼭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새롭게 이식한 머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빠집니다. 저희가 수술을 진행할 때 최대한 이식모가 체외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낭 하나하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멀쩡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나를 통째로 뽑아서 혈류가 차단된 채로 다른 데로 옮겨 심는다는 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식된 이후에 휴지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휴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모발 하나하나 저마다 자기만의 주기를 가지고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휴식이라는 건 정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 모발이 빠져서 한 3, 4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게 되는 시기를 말하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각 모발마다 휴식기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 감을 때 보면 매일 몇 개 혹은 몇십 개씩 빠지는 머리카락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밤이 되면 자는 것처럼 온 머리에 있는 모발들이 저마다 시간차를 가지고 한숨씩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식모들은 그 이식이라는 큰 이사를 하고 나니까 아직 잘 시간이 안 되었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난 피곤해서 좀 잘래 하면서 좀 낮잠을 자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비유를 좀 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수술 받으신 분들 거의 모두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빠진 이식모들은요, 휴지기를 겪고 3, 4개월 후부터 조금씩 자라 올라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부성현 원장님, 이번엔 말씀해주신 수술 후 머리가 빠지는 경우에 그 두 번째 이식 수술을 한 머리들, 주변에 있는 머리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술을 겪지 않은 머리들이 빠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이건 소위 동반 탈락이라고 말하는 현상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식을 한 그 이식 모델 자체가 휴지기를 겪는 거라고 한다면, 이 동반 탈락은 이식하지 않은 주변의 모발들이 휴지기를 겪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이식의 스트레스를 겪지 않았는데 휴지를 겪는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주위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에 변화가 생긴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세한 상처들만 내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이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새로 이식된 모낭으로 모세혈관들이 연결되고 또 혈류가 공급되고 하는 과정에서 주위 모낭들로 가는 혈류량에도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요소들이 기존 모낭으로 가는 혈류량을 좀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동반 탈락이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반 탈락의 유무와 그 정도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역시나 본인이 인지할 만큼 느끼시는 경우는 50명에 1명꼴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모발이 평소보다 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라는 정도지 보기에 티날 만큼 휑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초기에 모발 이식을 시작했을 때에는요, 원형 탈모처럼 오는 경우도 가끔 본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요, 예전보다 약물을 사용하는 용량 및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그 정도 경우까지는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에 일부 모발이 동반 탈락된다 하더라도 이 역시 휴지기를 겪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3, 4개월이 지나시면 이식한 모발들과 같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고 조마조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설명 잘해주신 부상의 원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떤 수술이든 위험성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비절개 모발 이식의 경우에는 상처 자체가 직경 1mm 크기로 아주 작은 만큼 출혈도 적고 금방 아물고 뭔가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매우 미미하거나 발생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또한 두피라는 피부 조직의 특성상 뭔가 중요한 그런 큰 혈관이나 신경이나 다른 장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래야 생기기 힘들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모발 이식이라는 수술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발전했고 생착률도 점점 올라가고 부작용은 점점 최소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엇보다도 저희 모빈치는 개원 이후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생착률을 높이고 부작용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당한 조치를 취해드려서 단 한 분도 얼굴 붉히지 않고 찾아주시는 분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발 이식의 부작용으로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탈모와 모발 이식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이제 모두들 아시겠지만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탈모로 고민 없는 그날까지 저희 모빈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